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던 적 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라며 내 의견을 깎아내거나 그렇게밖에 못해요?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참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으면 내 안에 쌓이는 감정이 결국 나를 갉아먹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무시를 받아넘기면서도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오히려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상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만 익히시면 앞으로는 무시를 당해도 당당하게 대응하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나요? 무시당했을 때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은 바로 질문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발끈하기보다는 차분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상황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누군가가 그 의견 별로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비판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성숙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내놓은 평가를 객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회적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 재미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더 흥미로울지 궁금하네요 라고 되받아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무심코 던진 무례한 발언도 더 이상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지 않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계기가 됩니다. 결국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대답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여러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질문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논리가 부족함을 깨닫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을 던질 때의 어조입니다. 상대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부드럽게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질문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도 상대방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표정하거나 차가운 표정을 짓기보다는 미소나 차분한 표정으로 나는 듣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격려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시하는 말에 대해 질문으로 대응하는 것은 감정을 절제하고 품격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나아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은 바로 유머와 자신감을 활용해 상대를 애송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질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런 걸 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해요? 라고 비꼬듯이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억울한 마음에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아직 모르셨군요. 경험이 쌓이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말을 일축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넘기면서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려 해도 여러분의 여유로운 태도는 그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며 비아냥거렸을 때 아직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대답은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나를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의도했던 대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데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대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유머와 자신감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게 됩니다. 둘째,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공격을 겁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비꼬미나 날카로운 유머는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직장이나 모임 등 공적인 자리에서 유용합니다.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여러분의 품격과 유머 감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런 여유로움은 상대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상대를 예성이 취급하는 방식은 단순히 기분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여유롭고 당당하게 반응하세요. 유머와 자신감은 언제나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인 말을 던질수록 이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대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 냉정함이 중요한 걸까요?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속내에는 종종 도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내 감정을 자극해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상대의 의도에 그대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그건 너무 어설프게 처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을 때 즉각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보죠. 이 한마디는 상대의 비판을 단순히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깊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나 태도로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심리학적으로 차분하고 무표정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냉정함이 곧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더라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군요. 또는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처럼 대답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성숙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냉정한 태도는 단순히 방어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 아닌가요? 라고 조롱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답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며 동시에 대화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냉정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무시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런 확신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냉정한 태도는 무례한 말을 대체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도 나를 지키고 상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통제해 보세요. 냉정함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직설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반박을 통해 상대의 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에 조목조목 맞는 말로 답하면 그들이 가진 공격의 힘은 무력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은 항상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감정적으로 받아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항상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말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상대의 비판을 차분히 받아넘기면서도 그들의 말에 논리적 허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친구나 동료가 그 아이디어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점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상대는 비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그들의 말이 단순한 의견에 불과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의 발언 속에 담긴 과장이나 모순을 이성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나 절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상대의 비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상대가 던진 말에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면 그들이 쉽게 넘기려던 비난의 무게가 배가 되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직장에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일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어요? 라고 말했다면 감정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대응은 상대의 비판이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성적인 반박을 하더라도 상대가 기분 나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대화의 초점을 비난에서 해결책으로 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맞는 말로 반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투와 어조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더라도 비꼬는 어조나 날카로운 말투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박할 때는 부드럽지만 확신 있는 어조를 유지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해 보았습니다.처럼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맞는 말로 반박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시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대응법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예상 밖의 대응 중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묵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거나 자신의 말이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침묵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말 그 정도밖에 못하세요? 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시다. 이때 흔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변명하려는 충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침묵을 유지하며 그들의 말을 흘려보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이 부적절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을 넘어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통해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거나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는 내가 단순히 위축된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침묵은 대화를 재조정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런 걸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깎아내리려 할 때 침묵으로 상대방의 말을 흘려보내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와 같이 침묵 후 새로운 화제를 꺼내면 상대는 여러분의 냉정함과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대화 중에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는 스스로 말을 더 이어가거나 대화를 해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상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침묵하거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간의 미소를 띠거나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적인 침묵은 무례한 말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로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던질 때는 말 대신 침묵으로 품격 있게 대처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분함이 상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시당하거나 비난을 들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이 근거 없는 공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감정적인 비난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매번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네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즉각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상대의 말에 일정 부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태도가 더 성숙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비난이 단순히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면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막연히 비난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말은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나를 공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타당한 비난과 불필요한 비난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난이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명확한 사례와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보다 이 방식은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드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은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비난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상대가 정말로 나를 돕고자 하는 의도로 피드백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깎아내리려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나의 성장을 돕지만 악의적인 비난은 나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내 감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듣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당한 비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분히 그 말이 나의 행동이나 결과에 기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한 불필요한 비난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근거 없는 비난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에 반박하거나 변명하려는 대신 그저 웃으며 흘려보내세요.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할 리가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며 가볍게 넘어가세요. 이처럼 상대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비난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비난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불필요한 말을 무시하는 것은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판단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번에 무례한 비난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을 잠시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피드백이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라는 단호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전달하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반복하거나 선을 넘는 발언을 할 때 단호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더 이상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못하도록 경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밖에 못해요? 라며 비꼬듯 말할 때 가볍게 넘기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단호한 어조와 말투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내가 이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줍니다. 상대는 나의 경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무례함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허락이 잘못된 행동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쾌함을 단호히 표현하면 상대는 나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과의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그 말씀은 불쾌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요구하세요. 이때도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경계를 넘었을 때 단호히 표현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쌓게 되고 이는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를 모욕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호하되 품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좀 심하신 것 같네요. 또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가처럼 내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세요. 결국 단호한 태도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나를 지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몫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어떻게 보셨나요?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오랜 시간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게 두지 마세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작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지혜를 더하는 실용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